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With today's action, we are finally going to be abl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er than ever before.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Such horrendous imbalances have devastated our industrial base and put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It's a very great threat to our country. And for these reasons, starting tomorrow, the United States will implement reciprocal tariffs on other nation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라고 칭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최소 10%부터 최대 무려 49%까지 나라마다 다른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들 간의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25%의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관세 수준이요, 일본이나 유럽 연합보다도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맞은 겁니다. 네. 25개국, 한 주요국, 미국과의 교역이 많은 25개국 중에서는 13번째로 네. 높은 수준인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관세 10%에다가 각 국가별로 징벌적 관세를 얻는 형태로 지금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관세는 5일부터 적용이 되고 국가별 관세는 이제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협상의 여지를 좀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캄보디아가 49%가 가장 높지만 우리 이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네. 이제 범아시아 국가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베트남이 46%, 중국 관심 가죠. 34%, 대만 아이고. 32%, 네. 인도 26%, 그리고 이제 우리가 25%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1%포인트 낮아서 24%. 전반적으로 보면 30에서 5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영국이나 호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제 기본 관세 10%만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세 수준만 보면 중간 정도니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부과된 상호관세 25% 있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그렇죠. 나라에는 우리 삼성, LG의 휴대폰 공장이나 가전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세까지. 그럼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휴대폰 만든, 베트남에서 만든 휴대폰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어허. 그거는 아까 베트남에 매겨진 40%가 넘는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 FTA 체결국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좀 경쟁하는 국가들, 뭐 네. 일본도 될 수 있겠고 유럽연합, 대만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으니까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이들 나라와의 앞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뒤처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앞으로 협상의 여지를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우리에게 이중상중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불리한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세 공격이 처음에 포문을 열 때 대상이 일단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대상으로 이 포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관세 발표에서는 빠졌어요. 캐나다, 멕시코가. 그렇죠. 뭡니까? 이번에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이 협정에 따라서 이 기준에 맞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전에 뭐 펜타닐이라든지 불법 이민 문제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했던 25% 관세는 아직 유효하긴 합니다. 실행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일단은 USMCA 적용해서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지만 앞으로 뭐 펜타닐 문제나 이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캐나다, 멕시코가 참 힘들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뚜껑 열고 보니까 되레 지금 한국이 더 우리나라가 지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네. 우리한테 그러면 왜 25%의 관세를 부과했냐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네. 사실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저렇게 25%를 네. 매긴 근거 자체가. 그렇죠. 이게 따지고 우리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같이 결합했다라고 본다면 네. 우리한테는 아마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다소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가중치가 부여돼서 25%의 관세가 부과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몇 차례 언급을 했고 네. 아주 불공정 무역 사례로 이 한국을 계속해서 언급을 한 거 보면 네. 그것도 그 근거는 비관세 장벽들이었습니다. 어허. 자동차라든지 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굳이 이제 계산을 여러 가지를 막 돌려보니까 네. 일단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격 대우 관세가 WTO 평균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가 네. 13%예요. 우리가 매기는 네. 관세가. 근데 그거는 미국에만 매기는 게 아니라 전체. WTO 회원국 가입 평균치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장하는 근거로서 지금 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 계산이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양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양 이걸 따져보니까 딱 절반이더라고요. 어허. 절반의 비중 그럼 50%잖아요. 그 50%의 절반을 지금 상호관세로 부과한 것 아하.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잣대를 다른 나라 베트남이나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 비슷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미국 무역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런저런 그 잣대를 끄집어내서 네. 지금의 관세,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주하거든요. 그런데 보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설득을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건 뭘까요? 우린 일단 아직 모르죠. 그렇죠. 네, 우린 아직 모르는데 중국은 일단 상무부를 통해서 매우 공격적인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10%, 10%씩 나눠서 부과된 20%의 관세에 내가 이번에 추가 관세까지 더하면 네. 거의 60%의 관세를 지금 부과받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연합도 일단은 강공자세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아마 전방위적인 조치가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이요? 네, 유럽연합은 그렇고 멕시코는 조금 다른 입장인 거죠. 캐나다는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복 관세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뒤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아하. 제 말의 요지는 각 국가마다 지금 다 달라요. 분주하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할지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경제도 경제지만 미국은 사실 동맹 국가 아닙니까? 네. 심지어는 지금 이 안보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 가지고 미국한테 시달리다 보면 안보 동맹 80년간 유지해온 안보 동맹도 이거 좀 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관세율 부과된 거 보면 사실 이제 안보 뭐 동맹이고 이게 별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없다라는 네. 게 확인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아주 최우방국 중에 하나고 일찌감치 취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당근책도 제시하고 그렇죠. 관세 유예 혹은 저율 관세를 뭐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취했지만 네. 별로 달라진 그렇군. 건 없거든요. 네. 사실 좀 허무하기도 하죠. 어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미국 행정부의 지금 초점은 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여기 적자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 협상 카드를 좀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보면 거의 전 분야에 망라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꼬집어서 비판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환경 규제라든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내지 규제 철폐를 아마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에 구체적으로 이번 25% 상호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에일 라이브 2부에서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